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콘텐츠가 많을 때 다단으로 편집하는 방법과 텍스트 콘텐츠를 보기 좋게 정리한 표에다가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처럼 2단 편집, 3단 편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CSS에서 다단을 만들 때는 칼럼의 너비 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 너비를 고정해 놓고 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를 지정을 해 놓고 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단의 너비 값을 150픽셀씩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화면이 커지면 단의 개수가 많아지고 화면이 적어지면 단의 개수가 줄어들더라도 무조건 너비 값을 고정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컬럼 위드라고 이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난 화면 너비는 상관없이 나는 화면에 나타날 단의 개수를 꼭 맞춰서 표시를 해야겠다. 단의 개수가 3개, 4개 이렇게 개수를 지정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개수를 정해 놓으면 무조건 3개라고 했을 때 무조건 3개이기 때문에 화면이 아무리 넓어져도 3개고 좁아져도 3개가 됩니다. 즉 개수에 맞춰서 단이 나눠지죠.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텍스트는 보면 되게 길죠. 이렇게 길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화면에다가 단을 나눠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을 나눌 부분을 한번 div로 묶어보고요. 여기에 클래스 스타일 멀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역시 div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멀티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데 나는 컬럼 너비 값을 기준으로 하겠다. 150픽셀, 무조건 단 너비는 150픽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 화면에서는 6개의 단으로 나눠졌고요. 이것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 무조건 150픽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단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더 넓은 화면이라면 단의 개수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무조건 이 너비 값에 따르니까요. 근데 나는 이제 위드 값이 아니라 카운트 값, 그러니까 개수, 무조건 칼럼 카운트를 4개로 하겠다. 그러면은 화면 너비에 따라서 이 칼럼 너비 값도 달라지는데 개수는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좀 더 넓히게 되면 단의 너비도 넓어지고 개수는 4개로 늘어나요. 이 칼럼을 나눴는데 지금 여백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다가 나는 선을 그어서 좀 더 눈에 띄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칼럼 룰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 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테두리 값이랑 똑같아요. 네, 2픽셀짜리 점선을 사용을 할 거고 색상은 회색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2픽셀짜리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칼럼 위스나 칼럼 카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를 가지고 단어로 다 나눠버리는데 내가 특정한 위치에다가 앞부분은 그냥 두고 이렇게 제목 3단계 제목 H3를 사용한 곳에서만 칼럼을 나누고 싶다. 그 H3라는 태그 앞쪽에서만 break before 칼럼 그래서 그 부분만 칼럼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칼럼이 나눠지지 않고요. 뒷부분에만 칼럼이 나눠집니다. 또 칼럼을 만들 때 여러 단으로 표시를 하다가 특정 부분에 가면 칼럼을 합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단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단으로 합쳐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칼럼 스팬을 사용을 합니다. 칼럼 스팬은 속성 값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1인 값은 칼럼 하나만 합치겠다는 거고 all은 칼럼 모두를 합쳐서 하나로 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칼럼이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정한 부분에서 나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화면 크기에 맞춰가지고 칼럼 5개만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멀티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한 곳에서 H3 태그를 사용한 부분부터 무조건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케일 이렇게 제목이 생긴 부분부터 칼럼을 나누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멀티 밑에 있는 H3 태그에서 break before column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 딱 바로 결과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저장했다가 다시 와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케일,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제목이 표시된 H3 태그를 사용한 위치부터 칼럼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제목을 나타낼 때 캡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캡션 태그는 무조건 표 앞쪽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캡션을 화면 밑으로 옮기고 싶다면, 그러니까 표 밑으로 옮기고 싶다면 캡션 사이드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바텀이라고 지정을 하면 표 아래쪽에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표 스타일에서 보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보더 속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를 만드는 속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테두리를 만들어 줄 때는 표를 만들 때 테이블 태그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td 태그를 이용해서 셀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보더 값하고 안에 각 셀을 표시하는 보더 값하고 두 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 태그와 테이블 태그 안에 있는 td 태그에 각각 테두리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밖에는 솔리드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안에 있는 셀은 다티드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화면에 이 밖에 있는 표의 테두리와 셀의 테두리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본 값은 두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줄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보더 컬랩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보더 컬랩스라는 속성의 값을 컬랩스라고 지정을 하면 하나로 합쳐지고 세퍼레이트 또는 지정하지 않으면 두 줄로 표시가 돼요. 앞에서 지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보더 컬랩스를 컬랩스라고 지정을 해주면 밖에 있던 실선의 테두리, 그러니까 표의 테두리와 안에 있던 점선의 셀 테두리가 합쳐져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표에는 보더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보더 1픽셀짜리 솔리드로 선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테이블에 들어가는 테두리는 바깥 부분에만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td 값을 보더 1픽셀 다티드 블랙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셀에 점선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테두리, 표의 테두리와 셀의 테두리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내가 조절을 해서 하나로 합쳐 볼게요. 그러면 테이블 그 속성을 스타일을 지정하는 곳에다가 보더 컬랩스 해놓고 난 합치고 싶다. 그러면 컬랩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밖에 보이는 표 테두리하고 안에 있던 셀 테두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보더 컬랩스예요. 그리고 표에는 보더 스페이싱이라는 속성도 있어서 셀과 셀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 스페이싱 값을 지금 여기는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값이 하나이면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가 같고요. 값이 두 개이면 처음 것은 수평거리, 즉 가로거리, 이 밖의 테두리와 그러니까 이 표의 테두리와 셀과 셀, 요 사이의 수평거리를 20픽셀로 지정을 하고 10픽셀은 수직거리, 위아래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밖에 있는 표 테두리와 셀 사이의 간격, 셀과 셀 사이의 간격, 이 수직 간격을 10픽셀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보더 스페이싱을 이용을 하면 셀과 셀 사이를 뭐 많이 띄워놓거나 좀 좁게 만들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mpty 셀이라는 속성도 있는데요. empty 셀은 빈 셀이 있을 경우에 이 빈 셀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빈 셀을 그냥 화면에 셀처럼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빈 상태로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표는 empty 셀을 show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empty 셀도 빈 상태로 그냥 셀처럼 표시해줘라. 그러면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empty 셀을 hide, 감춰라. 비어있으면 아예 셀로 표시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빈 셀은 아예 빈 공간으로 나옵니다. 내가 빈 셀을 특별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empty cell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표는 width 값이나 height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표는 width 값을 300 픽셀로 지정을 했고요. 표 안에서 패딩 값을 10 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테두리에 붙지 않고 내용이 적당하게 떨어져서 보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테이블 레이아웃은 셀 안의 내용에 따라서 너비 값이 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해서 표현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fixed 그러면 고정을 하는 거예요. 셀 너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 내용이 점점점 길어지면 줄바꿈을 해버리고 너비 값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토라고 하거나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바로 그냥 셀 너비가 오른쪽으로 늘어나면서 표시가 됩니다. 표에서 많이 쓰이는 속성은 역시 정렬 방법이에요. 수평 정렬 방법을 지정하고 싶으면 텍스트 얼라인,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텍스트 스타일에서도 똑같이 사용했던 거죠. 레프트나 라이트나 센터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직 정렬은 vertical align을 이용을 해서 탑이거나 바텀이거나 미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탑은 맨 위에, 바텀은 맨 아래쪽에, 미들은 중간쯤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표는 텍스트 얼라인이나 버티컬 얼라인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 값을, 그러니까 수평 정렬은 무조건 왼쪽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정렬은 가운데 미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TD에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텍스트 값이 수평 정렬에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버티컬 얼라인을 만약에 탑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맨 위로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바텀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아랫줄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때 맨 위나 맨 아랫줄에 맞출 때는 밑으로 내려온 글자가 있을 경우에 그 글자를 기준으로 밑에다 맞추고요. 위로 맞추게 되면 맨 위로 올라온 글자에 맞춰서 위에다 맞춰주게 됩니다. 자, 기본 값은 왼쪽 그리고 수직으로는 가운데 이지만 이것을 텍스트 얼라인이나 버티컬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그 위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단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